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황 씨는 두꺼운 패딩 점퍼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출석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에서도 마약 투약하셨습니까? 수사 피하려고 도피했나요? 황 씨는 지난 2023년 지인에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후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황 씨는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고 국적기 탑승 전 체포돼 압송됐습니다. 경찰은 황 씨가 지인에게 마약을 투약한 경위와 마약 입수 경로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입니다. 또 해외 도피 기간에도 추가적인 마약 투약이나 또 다른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사실관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황 씨는 앞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필로폰에 손을 대 실형을 살았던 전력이 있어 구속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황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마약 투약 혐의와 함께 캄보디아 현지 성매매 알선 의혹에 대한 수사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오하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고 다시는 잘못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태국과 캄보디아에서도 마약 투약하셨습니까? 수사 피하려고 도피했나요? 마약 어떻게 구했습니까? 네. 최진봉 교수님, 네. 6년 전엔 분명히 저렇게 여러 번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한다, 반성한다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어갔죠. 사실은 그날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렇게 2022년에 얘기했던 말, 그 말을 들으면 바뀌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근데 똑같은 일을 또 저질렀어요.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보면 황하나 씨의 저 모습 보면서 야, 저게 그냥 본인 입장을 회피하고 싶었을 거다. 예전에 했던 영상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예. 저런 모습을 또 보이는 황하나 씨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가 면목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저게 지금 예전에 2022년도 말에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고 그때 모습 지키고 교양 프로그램에 네. 출연해서 또 인터뷰한 거 말고 그리고 나서 지금 처음으로 3년 만에 얼굴이 공개가 된 건데 지금 보시면 뭐 마스크 쓰고 그다음에 모자를 통해서 완전히 가리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예. 감추고 있는 모습인데 저게 오늘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입감돼 있던 황하나 씨가 오전 10시 30분께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법 안양 지원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신 것처럼 뭐 점퍼에 흰색 마스크에 얼굴을 하나도 가리고 안 보여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 탈 때 마지막 장면 보이시죠? 엘리베이터 탔는데 그리고 나서 카메라가 있는 걸 의식하고 고개를 돌리잖아요. 저런 모습 보면 뭐 모르겠습니다. 반성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카메라에 찍히는 모습이 싫어서 결국 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카메라에 찍히는 게 싫은데 장유미 변호사님, 그런데 해외 도피 생활을 그래서 꽤 오래 했습니다. 2년 동안 계속 도망 다녔는데 갑자기 왜 한국에 들어온 걸까요? 그러니까 아마 자수를 통한 감경을 노리고 한국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일단 그렇지만 구속을 피할 길은 좀 없어 보입니다. 지금 구속 기로에 놓여 있는데 2023년도 7월 달에 지인 등 2명에게 마약 투약한 혐의를 현재 황하나 씨 받고 있고요. 2023년도 12월 달에 태국으로 도피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캄보디아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말씀 주신 대로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국내 송환된 상황이고요. 오늘 바로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을 한 모습입니다. 네, 안진용 기자님. 그런데 이게요, 지금 마약 혐의뿐만이 아닙니다. 경찰이 지난 2년 동안 황하나 씨가 도피 생활을 하면서 뭘 했는지 여기까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앞서 황하나 씨는 본인이 직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또 수감을 했었는데 이번엔 지인에게 마약을 투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마약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이런 경로 등을 두고 경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일단 해외에서 생활을 했는데 또 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황하나 씨가 현장에서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그래요? 겁니다. 자, 이렇게 한국에서 도피했던 황하나 씨가 어떻게 해외에서 호화로운 도피 생활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자금은 어디서 나왔는지 이게 궁금해지는데 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의 유명 인플루언서들을 현지로 불러서 현지의 또 다른 남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런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마약 투약 관련된 것 외에도 또 다른 범위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와, 한두 가지 혐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건데 장윤미 변호사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피할 길 없다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어쨌든 자신의 발로 직접 들어왔습니다. 네. 좀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수사에 어떻게 임하는지가 또 관건인 겁니다. 자수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걸로 현재 추정이 됩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본인의 어떤 범행과 관련해서 낱낱이 실토를 할 것인지 아니면 좀 감추려고 하는 동인을 가지고 뭔가를 은폐하려고 한달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수사기관이 이 은폐 의도도 있고 그렇다면 증거인멸 또 말을 맞추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선처를 받기 어렵고요. 단순히 국내에 자발적으로 귀국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선처받기는 어렵고 수사기관에 어떤 태도로 진술하는지가 이 관건이 될 수밖에 없고요.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 그렇다면 상습성이 인정돼서 형이 2분의 1 이상 가중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